여섯 번째 시간이죠. 그리고 2단원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환경 문제를 하려면 우리 인간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오늘 수업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 큰 소리로 다 함께 같이 읽고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 개인의 노력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인간 사회는 여러 가지 어떤 이익 집단으로 구성이 돼 있죠. 뭐 정부도 있을 수 있고,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시민사회, 그리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개인들이 있을 겁니다. 각각의 그런 차원에서는 각각 어떤 노력 방안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주위에서 찾아보는 것으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는 대략적으로 이런 줄기로 이어지게 되겠고요. 자, 내용 정리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까 여러 가지 주체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맨 처음 정부의 노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부는 어떤 국가의 그런 환경 자원, 어떤 자연 환경 같은 것들을 잘 관리해서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뭐 모든 국민들을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도록 감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선을 넘을 수는 없게끔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네, 정부가 국민을 어떤 강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뭐냐면요, 바로 법률입니다. 그래서 법률로서 이러한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이나 개발을 막을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환경정책기본법입니다. 환경 보전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가는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법률을 운영해야 하는지를 제정해 놓는 거고요. 두 번째, 자연환경보전법이라고 해서요,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여러 가지 이제 규칙들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쉽게 환경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자, 첫 번째를 보면 자연을 개발할 때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한다. 이 뒤에서 아마 자세하게 나올 텐데요. 그러한 개발 사업이라든지 혹은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사후에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사전에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굉장히 큰 규모의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라고 하면 사전에 그 정책을 못하게끔 하거나 혹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정책 수정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실시 전에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우리 그 지금으로부터 2번 전이죠. 네, 이명박 대통령 때 한창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여러 가지 환경 정책들을 수립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산화탄소가 가장 온실가스의 주범이 되는 그런 기체이기 때문에 탄소를 되도록이면 좀 적게 배출하는 그런 정책들을 하려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탄소 배출량 정보 공개를 위한 환경 성적 표지제 시행. 이제 기업별로 어떤 기업은 모범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좀 많이 줄였다라는 것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제 사람들끼리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탄소 배출을 너무 많이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이 다 지표로 드러나니까 너희는 좀 주의해야겠다라고 이제 경고를 주거나 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제 적용. 이거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선풍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뭐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런 데도요, 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나와 있어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있는데요. 가장 적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고효율을 얻을 수 있는 제품들에는 1등급이 붙어 있고요. 굉장히 좀 비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5등급 표시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네. 되도록이면 환경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1등급에 가까운 제품들을 소비해 주는 것이 환경에도 좋겠죠. 자, 다섯 번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 분류와 배출을 의무화했다.
여러분들 그 나중에 대학교를 가거나 혹은 따로 이제 독립해서 살게 됐을 때 쓰레기를 그냥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겠죠. 예. 그 지자체에서 발행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꼭 담아서 버려야 됩니다. 선생님도 막 대학생이 됐을 때요. 선생님은 아파트에 살았으니까 그냥 쓰레기는 당연히 쓰레기통에 그 검은 봉투에 넣어가지고 버리면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버리다가 어느 날 집에 경고장이 날아왔습니다. 네. 무려 12배에 달하는 벌금 고지서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 그 살고 있는 지역의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는데 쌤은 그냥 마트에서 나눠주는 그 비닐봉투에다가 대충 담아가지고 버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선생님의 어떤 인적사항이 담긴 그런 뭐 핸드폰 요금 고지서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시청에서 선생님에게 바로 벌금을 매겼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절대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돈이 가장 크기도 하지만 환경을 생각한다면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보면 이 지구에 부담을 지우는 거잖아요. 정부는 그러한 쓰레기를 수거해 갖다 가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구입함으로써 지불한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의무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부고요. 우리는 두 번째 주체인 기업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환경 친화적 기업 윤리관 정립입니다. 아무래도 기업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윤 창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환경이라고 하는 요소는 주변에 이제 중간에서 막 무시되기가 쉬운데 되도록이면 기업 운영에 있어서 이런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좀 가지고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 이게 좀 중요하겠죠. 환경오염 방지시설 구축입니다. 배출되고 나서 그걸 정화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배출되고 나서 자연환경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도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어떤 연쇄적인 고리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배출하기 전에 배출되는 지점에서 오염 물질을 사전에 차단해가지고 거기서 정화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지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좋겠고요. 세 번째, 에너지 고효율 생산 시스템 구축은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하죠. 네. 왜냐면 그만큼 우리가 화석연료 같은 것들을 사용했을 때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기술 혁신을 통한 환경 친화적 제품 개발. 선생님이 요즘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분야가 바로 전기차인데요. 네. 물론 전기를 만드는데도 화석연료라든지 온실가스 배출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러한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내연기관으로 가는 자동차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좀 적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기술 혁신이 되면서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겁니다. 자, 시민사회 다음 주체인데요. 시민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정부라든지 기업이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정치적인 어떤 논리라든지 혹은 기업가 논리에 의해서 환경이 중간에서 많이 무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이 때로는 합심해서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누가 나서야 되냐면 우리 똘똘 뭉치는 시민사회가 그때는 나서야겠죠. 감시하면서 정치 논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무시하진 않는지, 기업 논리에 의해서, 경제 논리에 의해서 환경을 무시하진 않는지 감시하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자, 그리고 환경보호 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뭐 그린피스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환경단체에서 뭐 이렇게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거나 혹은 판넬 같은 데다가 지구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여러 가지 지구의 험난한 그런 실상들을 막 보여주고 있는 캠페인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지 않으면요, 어려워요. 이렇게 알아차리기가. 왜냐면 사람들도 본인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일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식을 일깨우는 캠페인 운동 또한 중요한 환경 문제 해결의 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경 문제는요, 전 지구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연대해서 환경 운동을 펼치는 그린피스라든지 세계자연기금과 같은 국제적 시민단체의 환경 보호 활동 또한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사후 환경 영향 평가인데요.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그 정책이 실시된 이후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업자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환경부, 정부에다가 보고서를 제출해요. 그러면 환경부는 검토기관에다가 연구소 같은 데가 되겠죠. 얘네가 제출한 보고서가 진짜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너희가 좀 검토를 해줘 라고 의뢰를 하면요. 얘네는 다시 사업자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그 사업 기관에, 사업 현장에 직접 나가서 볼 거야. 그리고 우리 검토할 때 이런 자료 필요하니까 자료 준비해놔 라고 하면 이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자료를 제출하겠죠. 자, 그걸 가지고 검토기관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친 후에 환경부에다가 제출을 해요. 자, 검토 결과 이 사업자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괜찮아요. 네. 혹은 절대 안 돼요. 얘네 이런 것도 안 했고 장치도 안 했고 뭐 배출에 대한 어떤 이런 솔루션도 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환경부는 그 검토 결과를 다시 사업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된다, 안 된다로 통보를 하겠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법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시민사회의 노력이 나와 있네요. 아까 봤던 세계자연기금과 그린피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스터 같은 걸 만든 것 같아요. 예. 우리 지구의 허파인 열대우림이 계속해서 이제 파괴되는 모습, 폐가 이렇게 타들어가는 모습으로 섬뜩하게 표현이 돼 있죠. 그 다음에 그린피스라고 하는 단체는요,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그런 시위를 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이런 큰 배를 타고 나가서 참치잡이 배 앞에 가가지고 시위를 한다든지, 혹은 뭐 원자력 발전소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시위를 한다든지, 이따가 선생님이 구체적인 사진들을 좀 보여줄 텐데, 네. 이런 시민사회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개인의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일단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좀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같이 쓰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존해야 한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특히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녹색 소비라고 하는 것들을 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는 그런 소비 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일회용품 줄이고 대중교통을 되도록이면 이용하고 쓰레기는 재활용할 수 있게 분리수거해가지고 배출을 해야 되겠죠. 자, 개인 차원에서 이런 환경을 위한 노력들을 할 수 있는 사례가 뭘지 선생님이 좀 찾아봤는데요. 요즘에는 그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한대요. 웨이스트라고 하는 거는 낭비되는 혹은 뭐 버려지는 그런 뜻인데요. 되도록이면 버려지더라도 쓰레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 다시 환원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활용한 것으로 소재로 물건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막 칫솔 같은 거는 대나무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수세미나 혹은 이게 생분해, 자연 분해가 될 수 있는 소재로 만드는 그런 빗이라든지 수세미 같은 것들. 우리가 원래 이런 거 보통 플라스틱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유리병을 활용할 것. 그리고 되도록이면 여러 번 쓸 수 있는 텀블러 같은 것들을 들고 다닐 것.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스테인레스로 만든 면도기예요. 우리 보통 플라스틱 면도기 많이 쓰잖아요. 계속 버려지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빨대도 우리가 보통 쓰는 플라스틱 빨대가 아니라 스테인레스로 만들었고요. 여러 번 쓸 수 있게. 자,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식기도 있습니다. 우리 어디 놀러 가면 도시락에 항상 플라스틱 일회용 수저 가져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음식을 다 먹고 나서 그 숟가락 자체도 우리가 깨물어서 와작와작 먹을 수 있는 그런 소재로 만들어진 식기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상품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에코 트렌드라고 하는 주제로 선생님이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러한 어떤 친환경적인 트렌드가 멋이 되는 지역이 있대요. 우리 로스앤젤레스라는 대도시로 유명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요.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나 혹은 행동을 쿨한 것으로 여긴대요. 여기서 쿨하다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뭐 소심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요. 진짜 멋지고
굉장히 세련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미국에서 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또 화려한 옷이라든지 혹은 뭐 포르쉐나 람보르기니 같은 스포츠카, 이제 고가의 그런 것들을 이제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나 행동을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최근에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어떤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비싼 자동차를 구매하기보다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거죠. 요즘에 굉장히 핫한 브랜드죠. 테슬라의 스포츠카가 나와 있는데 이런 전기차를 구매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 및 운반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슈퍼에 가면 흔히 있는 그런 계란을 구입하기보다는요, 직접 자기네 뒷마당에서 닭장을 만들어 가지고 계란을 직접 생산한대요. 그러면 어떤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게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생산과 운반 과정이 생략되니까. 네, 이러한 것들을 쿨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단순 전기차가 아니라 굉장히 모양도 멋있게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테슬라라고 하는 브랜드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니즈를 굉장히 잘 파악한 거죠. 아, 이 사람들은 비싼 돈 들여서 환경을 파괴하는 저런 고가의 제품들보다는 합리적이고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멋있는 그런 차를 원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기능에 치중한 전기차를 만들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의 욕구도, 그러니까 미적 욕구도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듦으로써 굉장히 성공한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에코 트렌드는 뭐냐면요, 아까 나왔던 플라스틱 빨대를 이제 미국 젊은이들은 굉장히 이제 유행템처럼 가지고 다닌대요. 그래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색상으로 이런 빨대를 가지고 다니는 게 또 유행이 됐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 이렇게 옷차림을 보시면 굉장히 단순하죠. 예. 우리가 스파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옷 가격이 굉장히 싸요. 그리고 유행도 계속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옷도 굉장히 많은 자원을 소비하거든요. 그리고 잠깐 입다 버리는 것들도 다 낭비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슬로우 패션이라고 해서 되도록이면 좀 유행을 타지 않고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옷을 구매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슬로우 패션은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흰 티에 청바지잖아요. 근데 옷 같은 이런 자원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치중하지 말고 이런 액세서리 같은 작은 뭐 팔찌라든지 목걸이, 스카프 혹은 핸드백 같은 이런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것도 최소한으로 좀 자원 낭비를 막아보자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한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하루의 일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다시 집에 가고 하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한번 앞 화면에서 멈춘 다음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에는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런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수칙들을 만들고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보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학습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법률을 환경정책기본법이라고 했었죠. 두 번째,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한 후 버릴 때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서 친환경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녹색 소비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써본다면 어떤 게 될까요? 네, 그쵸. 기업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1단원 학습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단원에는 우리 3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생활공간과 사회. 우리 선생님이 학기 초에 얘기했을 거예요. 이전까지가 좀 자연지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3단원은 인문지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하게 될 겁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